안녕하세요, 펀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만의 문제풀이 방법일 뿐이지 모델링 방법의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모델링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만 확인하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쓸만한 내용만 쓰셔도 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에 대한 도면 및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신데 이 내용은 하단 내용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4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에 대한 도형과 2번에 대한 도형이 있고 여기 이제 합쳐진 게 여기 이렇게 도형이 나와 있죠. 저희는 1번에 대한 도형을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대한 도형의 도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 두 번째 도면을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도면은 1번 도형의 앞면에서 본 거니까 X, Z 평면에다 우리가 스케치를 진행해 주면 되겠죠. 자, 스케치 작성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X, Z 평면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 도면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은 우리는 여기 센터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두 개를 조그만한 원 하나랑 큰 원 하나를 그릴 건데 처음부터 A라고 여기가 되어 있네요. A는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을 우리가 측정한 게 지름 8짜리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A는 지름 8이고 여기는 반지름이 8이니까 지름이 16mm가 될 거예요. 일단 서클을 두 개를 원점은 중심점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은 지름이 8mm다. 그리고 큰 원은 지름이 16mm다. 자, 여기는 지금 8mm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한번 8mm로 고쳐 볼게요. 자,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야 되니까 ESC를 한 번씩 더 눌러 주시고 해당 치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반지름 전환 혹은 토글 레디우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눌러주시면 반지름으로 전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도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직선과 직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X가 떴을 때 클릭, X가 떴을 때 클릭. 자, 호리젠탈 버티컬 수평 수직 조건으로 한 번씩 더 더블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 직선이 원이랑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탄젠트 구속 조건으로 얘와 얘, 여기와 여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먼저 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구속을 해 볼까요? 여기 2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스케치 디멘션으로 이 위의 선과 중심점이 22mm다. 자, 그 다음에 안쪽은 우리가 지워줄 수 있겠죠. 요 30도 우리가 요 다른 세 가지 치수를 했으니까 요것도 자동적으로 되니까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여기 가운데 하나 선이가 있어요. 요것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으로 그리시는데 자, X가 떴을 때 그려야 되는데 X와 세모가 떴을 때 그리면 이거는 중간쯤에 구속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X가 떴을 때 클릭, 여기도 X가 떴을 때 클릭. 호리젠탈 버티컬 수평 수직 조건으로 얘를 수평선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녀석은 어느 높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이 어느 높이에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옆에 보시면 12다.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12만큼 떨어져 있다. 스케치 디멘션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12mm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건데 요게 앞에서 봤을 땐 사각형이지만 옆에서 봤을 땐 원형이에요.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죠.
우리가 이 녀석 없이 이 녀석을 가지고 솔리드를 만든 다음에 옆면에다가 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도 되는데, 저희는 여기 안에서 리볼브라는 명령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보면은 사각형을 먼저 그려줄 건데, 요 사각형을 그려주실 때 반만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X가 떴을 때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줄 건데, 이 녀석의 요 길이는, 여기 길이는 위에 나와 있네요. 25 빼기 16으로 하고 거기에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멘션. 자, 일단은 수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5 빼기 16 이거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4.5라는 길이가 여기 나오네요. 4.5라는 길이. 수식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을 직접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본인 마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수식을 적어 가지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4.5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 이쪽의 길이는 지름이 5네요. 그럼 이거의 반만 그릴 거니까 여기는 2.5다.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왔다 갔다 하죠. 자, 일단은 요것도 저희가 됐고 얘도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보면 된 거죠. 자, 여기 6이라는 게 있는데 6은 원의 중심점과 위에 선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스케치 디멘션으로 윗선과 요 아랫선의 거리가 6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놓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있지만 반대편은 저희가 그걸로 할게요. 그 미러, 대칭 복사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끝이 났네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시고, 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13을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두께를 줘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루드, 이 녀석 가지고 얘도 지금 센터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방향은 대칭, 시미터리를 건 다음에 전체 길이가 홀 랭스가 13mm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스케치는 다시 한번 켜주겠습니다. 자, 요것도 됐으니까 얘도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꺼운 게 또 있네요. 밑에 여기 부분이 있네요. 익스트루드, 요 녀석을 잡고 얘도 가운데 센터 라인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시미터리 걸고 전체 길이가 13이다. 이것도 저희가 했고요. 자, 이제 B만 하면 되겠네요. B는 여기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 사이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6이다. B는 6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돌출, 익스트루드 얘 잡고 시미터리 건 다음에 전체 길이가 6이다. 이렇게 진행을 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돌기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 돌기는 작성 크리에이트 들어가면 리볼브라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자, 한국말로는 회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리볼브를 클릭해 주시고, 자, 프로파일은 우리가 요거 하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얘를 어느 축으로 돌릴 거냐, 그래서 축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사각형의 밑에 있는 요 선을 탁 선택하면 얘가 한 바퀴가 싹 돌아가면서 원통형이 됩니다. 이럴 때 확인을 눌러주면 이 녀석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스케치는 잠시 숨겨주시고 얘가 반대편에도 있어야겠죠. 자, 우리 크리에이터 작성에 들어가면 밑에 미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미러를 선택해 주시고, 자, 유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면과 페이스와 피처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면으로 해볼게요. 면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 원통 돌기에 해당하는 면 하나,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미러 평면을 탁 누르면
가운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오리진이 뜹니다. 이 중에서 어떤 평면으로 대칭을 할 거냐 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해당 평면인 YZ평면 요거를 탁 클릭하면은 반대편에 이렇게 잔상이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평면 3개밖에 없습니다. 선택해보고 밑에 떴네? 얘 아니구나. 여기 있는 거 한번 선택해보고 얘도 이쪽에 안 떴네? 아니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 거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확인을 눌러보면은 얘가 옆에도 대칭 복사가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쭉 돌아보면은 챔퍼가 4군데 있는데 챔퍼의 값이 없죠. 밑에 보면은 잠시만요. 밑에 보면 주소가 계속 저게 가려지네요. 주소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2mm고 필렛은 3m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요 4군데에다가 우리가 2mm짜리 챔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에서 챔퍼 여기 돌려서 여기에 2mm의 챔퍼를 이렇게 주시면 모양은 완성이 된 걸로 보여주네요. 저희 주기만 하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해당 주기가 있어야 될 곳을 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텍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01번 저는 01번으로 할게요. 확인. 얘가 돌아가지 말라고 호리젠탈 버티컬로 한 면만 이렇게 해주시고 옮겨 볼게요. 아이고 많이 크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 높이 하이트로 한 7 정도면 적당할까요? 오케이. 한번 또 위치를 잡아 보면은 7이 조금 적당하네요. 저는 7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피니시 스케치. 익스트루드 잘못 잡혀있죠. 프로파일이 프로파일 X 해주시고요.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1mm만큼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한번 쭉 둘러봐서 1번 도형과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똑같다면은 여기에서 바디 1번을 잠시 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도형 들어갈게요. 자, 2번 도형도 이렇게 생겼는데 도면이 하나, 2개가 있어요. 저희는 첫 번째 도면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도면으로 시작할 건데 조립되어 있는 형상을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조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죠. 얘도 여기 조립되어 있는 부분을 원점으로 잡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X, Z 평면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를 좀 그려주면 되겠네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X, Z 평면에다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요 원과 큰 원을 그려줄게요. 자, 먼저 값은 모르지만 일단 대충 원을 원점에서 2개를 그려줬어요. 작은 원은 지름이 8mm고 큰 원은 반지름이 16mm네요. 자, 작은 원은 지름이 8mm고 큰 원은 반지름이 8mm니까 지름이 16mm. 이 녀석도 변경을 하려면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반지름 전환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냐면 이 큰 원과 이어지는 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여기 원이지만 먼저 직선으로 그려줄 거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X가 떴을 때 클릭. 완전 저는 삐뚤빼뚤하게 그렸죠. 자, 상관이 없어요.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한 번씩 얘네들이 수평 수직이 맞는지 2번씩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또 2번씩도 검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이 만나니까 탄젠트 접선 구속으로 이렇게 구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것 좀 지울게요. 얘 했고요. 요 녀석 했고요. 자, 외곽을 먼저 이렇게 잡았는데, 자, 한번 저희가 이제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요 40이라는 걸로 높이를 좀 잡을 수 있겠네요. 어디서부터? 디멘션.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밑에 있는 선까지가 40이다.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그럼 요 48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48은 이 원을 그렸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자, 밑에 25라고 나와 있네요. 25는 여기서부터 요 선까지의 거리가 2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한번 볼까요? 또 해야 될 수 있는 게, 자, 여기를 조금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자, 여기에 지금 원은 반지름이 5래요. 반지름이 5. 그러면 여기에 원 10짜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 녀석의 지름은 10이래요. 10. 자, 이렇게 좀 확대해 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탄젠트로 이 원이 밑에 여기에도 붙고 이 원이 요 옆에도 붙어 있고 요 원이 여기에도 붙어 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을 좀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요게 풀려요. 구속이 풀리는데 얘를 자꾸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5라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20이라는 게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측정이 되고 있죠. 자, 그럼 디멘션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20이다 라는 걸 한번 해주시고, 요 녀석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얘를 움직이면 호리젠탈 버티컬이 안 먹고 있죠. 호리젠탈 버티컬을 한번 해주면 얘도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저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할 게 요 가운데 안에 원이 있네요. 지름 4짜리 서클로 동심원 얘랑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 그려주시고 얘의 지름은 4mm다. 요 5mm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큰 원의 지름이 10mm니까 여기서부터 밑에 선까지 거는 당연히 5m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지수 구속이 됩니다 라고 뜨고 괄호가 쳐질 거예요. 얘를 쓰셔도 되고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도면이랑 좀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것도 지워주시고 4mm도 지워주시고, 자, 여기에는 8인데 요는 필렛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여기에 선 라인으로 X가 떴을 때 클릭, X가 떴을 때 클릭, 호리젠탈 버티컬로 얘를 선택해줘서 수평인지 확인해 주시고, 요거에 대한 선은 얘를 옆으로 쭉 이동하면 여기 25라는 거에 대해서 측정이 되어 있네요. 스케치 디멘션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25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구속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속을 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 사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렉탱글로 투포인트 렉탱글로 대충 있을 법한 곳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먼저 사각형의 크기를 잡아볼게요. 먼저 8mm 디멘션 여기의 길이가 8mm고 그 다음에 12mm가 있죠. 여기의 길이가 12mm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옮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위치를 조금 잡아 볼 건데요. 이 녀석의 위치를 스케치 디멘션 여기 4mm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와 여기 사이가 4mm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뭐가 얘가 좌우로 움직이네요. 여기 보시면 센터 라인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얘 센터가 여기 원형이랑 수직이어야 되겠죠. 조금 삐뚤어졌죠. 요거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스케치 디멘션 통해서 이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가 8의 반인 4다 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 버티컬 이용해서 원점과 이 선의 중간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중간점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잡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나머지 두 개 요거는 자동적으로 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워주고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는데, 자, 요거는 한 가지 이제 없지만 하나 그려줄 게 뭐냐면 얘도 여기 이렇게 파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 점선이 하나 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프로파일을 구획을 나눠 줄 거예요. 자, 트림으로 여기 일단 지워 주시고, 자, 라인으로 X가 떴을 때와 X가 떴을 때 한 번씩 클릭해 준 다음에 요 녀석이 여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31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어디서부터? 맨 밑에서부터 여기에 선이 31만큼 떨어져 있다. 요거까지 좀 진행을 같이 해줄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필렛이니까 없죠. 스케치 마무리,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두꺼운 거부터 할게요. 두꺼운 거는 13mm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센터 라인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여기와 이 녀석 두 개를 잡아 주셔야겠죠. 여기 부분은 잘려진 부분이고 여기는 밑에 여기 살까지 잡는 부분이죠. 방향은 대칭 시미트를 한 다음에 전체 길이가 13mm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다시 켜주시고 두께를 먼저 주신 다음에 6mm만큼 안쪽을 파줄게요. 익스트루드 안쪽에 있는 프로파일 잡고 시미터리 건 다음에 전체 길이가 6mm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파줬어요.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6.5라고 되어 있는 걸 보이겠네요. 이거는 대칭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굳이 대칭을 걸 필요가 없겠죠. 익스트루드 이 녀석 하나만 잡고 그냥 디스텐스 거리를 6.5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끝나겠죠. 피니시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못한 필렛 8자리를 한번 해볼게요. 필렛 8자리 목깎기 필렛을 여기 부분에 8mm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도 필렛이 4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필렛은 지시가 없으니까 저기 라운드는 3mm다 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필렛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정확히 3mm만큼 필렛을 지정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똑같이 도형이 완성이 된 걸 보여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 본체 1번, 바디 1번을 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 다 구성 요소, 컴포넌트로 만들어 줘야겠죠. 바디 1번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Create Component from Body로 이렇게 두 개 다 구성 요소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셈블로 들어가서 S벨트 조인트 현재 위치의 접합을 통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해야 되는데, 자, 접합 유형은 회전이죠. 축은 여기에 중심점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 이상하게 돌아가면 회전축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축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달라질 거예요. 저희는 Z축으로 되어 있네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공차를 주면 되겠죠. 공차는 우리가 A와 B에 주라 그랬어요. A와 B가 어딘지 찾아볼까요? A는 1번 부품에 여기고 B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B도 여기에 있었네요. 그럼 1번 부품에 A, B가 다 있었네요. 자, 2번 부품 잠시 숨겨주시고 1번 부품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A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B는 여기와 여기를 담당하는 부분이겠어요. 자, 모디파이 수정해서 옵셋 페이스 면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A에 관한 면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B에 관한 면도 같이 잡아줄게요. 자,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공차는 0.3mm 확인 눌러주시고 컴포넌트를 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아무리 공차를 줬어도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도 잊지 말고 한 번씩 해주세요. 자, 틈이 다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출력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쪽이 좀 바닥을 가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출력은 요걸
깃발 같은 걸 더블 클릭하고 대충 한 30도 정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출력을 하시면 좀 쉽게 출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도면 4번 문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공개도면 4번 예제 문제 출력물은 이런 방향으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얘를 살짝만 이렇게 각도를 줘가지고 라프트랑 터칭 빌드 플레이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서포터랑 라프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크게 무리 없이 쉽게 출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진행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